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1부 공략도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도록 노력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하고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도움이 좀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투자하다 보면 마인드가 상당히 흔들릴 때도 많이 있겠죠. 특히 장이 많이 하락을 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1년 중에 우리가 4번 정도는 항상 장에 조정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스템적 에러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정은 다 받아주고 가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히려 올라갔을 때 비중 컨트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중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오래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글쎄요, 투자의 고수든 아니면 하수든 다 필요한 투자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해주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정장에 상당히 또 중요하다. 실제로 항상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항상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사실 골이 깊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들, 이거는 1년 사이클을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사이클, 어떤 거는 3개월 사이클, 어떤 거는 한 달 사이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잘 못하시다가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 종목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시장을 보면서 종목별로 많은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셀프로 다 투자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요일,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장이 좀 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짧게 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국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은 것들은 눈치껏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야, 아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덜어내고 또 올라와서 또 수익 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엔비디아 쪽은 조금 조정을 받는 것들이고요. 구글이 조금 올라오는데 그거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엔비디아도 필요하고요. 구글의 TPU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성 부분에서 GPU를 따라갈 수는 절대 없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종목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 계속 우리는 공략주를 체크하고 스터디해 나가면서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스터디를 게을리 하자. 스터디 게을른데 투자 결과가 좋을 만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스터디 열심히 해도 투자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케어맨과 함께 하시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 진행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한 3,900선 선에서 대략적으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통상적으로 선물지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종목별 장세고요. 실적 수준이 끝나고 나면 항상 순환매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땐 지수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보통 오른다고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럴 때 올라버리면 뭐라 그러나 조금 오버슈팅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직감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방어적 태세를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크게 긴장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종목별 비중 포트폴리오 가는 것 중에 30% 이상짜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낮은 구간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가 가격 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종목을 10만 원에 100%
비중을 갖다가 담으신 분들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20%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종목이 한 7만 원대로서 한 30% 빠졌어. 우리는 20%, 30%더 업사이드 올리게 되면 평단가가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 지르신 분은요. 절대 아무 소리를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 순수한 방법이 없다. 그럼 멍하니 뭡니까? 하늘 쳐다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종목은 없다라는 것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그런 부분들 자체가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하방은 경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행히 환율이 어제 조금 더 달러 약세로 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글쎄요 경제부총리께서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스피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져볼 만한 내용들은 조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단기 유동성 시장이 상당히 경직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한 달 반 동안 미국이 또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기 국채를 막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을 쭉 빨아들여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최근에 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1월 28일 정도까지 아마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속 하방이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에 돈이 융통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면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근데 이것도 선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할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PU, TPU 둘 다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GPU는 더 범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고 연구, 개발 뭐 이런 걸 할 때 기초적인 역할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GPU 같은 경우는 AI계의 윈도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PU는 그 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GPU에도 우리가 HBM3 이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8개 들어가고요. TPU에도 8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나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다만 TPU가 성장을 하게 되면 TPU 같은 관련된 무슨 D램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별도 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가 좀 달라요. 물론 D램이 또 필요하죠. 왜 그러면 TPU도 작동을 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구글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건 별도 개념이다. 그런데 GPU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연산작용들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구글이 하고 있는 건 TPU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NPU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U 있고요. 그 다음에 NPU 있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더 어떻게 집중화된 현상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GPU가 진행이 되든 TPU가 진행이 되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나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으로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TPU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죠. 왜냐하면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다층 기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들 이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좀 증설을 했죠. 계속해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하면서 BQ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에서 기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들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을 한 번 정도 쭉 체크해 보시면 이스페타시스가 이런 곳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산업군에선 이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목표가를 올리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목표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업하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상향시켜는 리포트가 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10만 원, 14만 원, 16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한번 딱 뻐그러지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맥스로 줄 수 있는 구간이 16만 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16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오버슈팅 된 거다. 거기서는 추격 매수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거잖아요. 이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은 PQ가 한정이 돼 있죠. 그럼 뭐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줘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영업이익률이 20% 아닙니까? 그러면 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뭐 해서 뭐 제로에서 막 갑자기 뭐 급등해서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 게 없으니까 실적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자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들 따라서 하는 성향이 분명히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2024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우상승에 가는 것들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죠. 영업이익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레벨업 돼야 되는 게 분명히 맞겠죠. 왜냐하면 여기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여기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255억 원, 이 정도 단위에서 갑자기 500 단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이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겠죠. 두 배로 늘어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블업 봐야 되고요. 작년 연초 대비해서 지금 3배 정도 늘어나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대략 그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 상승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물론 우리 가이던스 생각해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벌써 수주가 확정적이어 가지고요. 내년 2쿼터까지 가이던스를 이미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 가이던스인데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매크로 조정 시 우리가 매수를 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 랠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삼성전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이야기 드릴 때도 지금 매크로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달려갈 때 언제쯤 올라탈까 아니면 언제든 합승을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실 땐 그런 포인트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또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목표가는 16만 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상은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게 어떻게 해서 분명히 이쪽으로 둘러 들어오는 상황이 무슨 사유든 발생이 되겠죠. 왜? 더 이상 목표가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물을 내놓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유나 빌미는 분명히 어떻게 올라가는 걸 계속 줄기다가 한 번에 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모니터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지금 심택 같은 경우 다시 매수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그 사유 중에 하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정이 왔을 때 그러면 잘 나갈 종목을 갖다 매수하는 거지. 그럼 달리고 있을 때 매수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심플하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다. 그 조정은 통상적으로는 매크로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아니면 종목별로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항상 우리가 목표가를 생각할 때 저 이상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세가 따라붙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저 같은 사람은 따라사지 않는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거는 좀 조정시 매수인데 보통 보면 조정이라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5% 정도 사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매수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다운사이드로 보면 13,000원 정도에서 한 8,000원 이 정도 사이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2만 원 라인이겠죠. 예, 그 라인 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람 걸어두고 기다려 주시는 쪽으로 급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주식은 투자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삼성전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도 이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 타임에 공략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임이 왔었는데 공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다 눈으로 보고도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임을 잡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공략을 안 할 거냐? 아니죠. 우리는 충분히 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만 되면 공략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하나에 28,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간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모든 전자제품 기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안정적으로 어떤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자제품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PCB 기판 이쪽 관련된 부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삼성전기 스스로도 자기들이 FC BGA 부분 앞으로 1년 반치는 저희 매출이 꽉 찼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미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요. 심텍도 그렇고요. 이런 곳에 모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MLCC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시대에는 삼성전기 같은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목표가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높다라고 보기는 앞으로 12개월 포워드로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항상 접근해 주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딱 하나입니다.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일본의 모라타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라타가 갑자기 있잖아요. 신규 증설을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 조금 낮춰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기에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 지금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페타시스가 계속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삼성전기도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덕전자 실적 좋아, 심텍 좋아, 뭐 코리아석유도 실적 좋아, 그럼 삼성전기 무조건 좋아. 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는 MLCC하고 FCBJ가 주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그 매출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동사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 나와 있는 한번 포지션 한번 보세요. 지금 기판 쪽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공식적으로 내놓는 가이던스들이 내년도 2분기까지 다 나와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든 확정적인 사고가 적용이 됐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조정이 한 번은 올 거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나빠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1분기의 부분, 여기 4쿼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지금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분기가 아니라 1월 달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4쿼터보다 좀 떨어져요. 이 부분이 가이던스에 나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매출이 좀 빠지고요. PQ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예상치하고 좀 다르네, 잘 나간다네 라고 하다가 주가가 늘림이 들어오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 그 구간이 1월 15일부터 구정 사이에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놓쳤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높은 고점에서 정배열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가이던스는 기업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동률이 99%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뭐 이게 변함이 별로 없겠구나 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재고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세요. 2024년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비슷하게 발행이 됐던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뉴스는 잘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글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을 보고 가는 것들이니까 그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그래서, 자, 원점, 여기 움직인 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온다고 봐요.
와야지 정상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3분기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목표가는 한 29만 원 이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죠. 지금 25만 원 정도 와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올려요? 더군다나 PQ가 빠지는 4분기인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든 무엇이든 분명히 발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회계처리상 보면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 경험치는 아마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공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추경매수 우리 회원님들은 이거 추경매수 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다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빠뜨린 거 하나에 리스페타 시도 저렇게 한번 그죠? 매크로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때 공략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건설도 요즘 최근에 보면 미국 수주 원전 관련된 부분이 이제 1월 달부터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죠.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준비한 돈이 120조 원 규모로 진행해서 원자력 발전 관련된 부분에서 법안도 뭐 많이 제약이 있던 것들 풀어주고 행정명령 통해서 풀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수혜주의면 틀림이 없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오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뉴스로 오르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점이 무슨 점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닥은 저기서 보여줬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체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6만 원 밑으로 내리지 않는 거 저는 5만 5천 원 보고 있었는데 6만 원 밑으로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굳이 따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여기 한번 또 보시죠. 요거 털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조금 PQ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슈나 미래 성장성에 선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어떻게 움직일 수는 있긴 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면 좀 눌림 들어오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PQ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해외 건설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부실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거 좀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해 같은 경우 왕창 털어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고, 지금은 소폭으로 눌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3쿼터도 그렇고, 4쿼터도 그렇고, 실적은 그닥 좋진 않아요. 결국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로 한 번 수익은 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올라갔다 분명히 좀 단기 차익물 나올 때 그때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는 이제 3분기 또 1분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안 좋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쿼터부터 미국 프로젝트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 요거죠. 2쿼터쯤 찍을 때 작년도 피크치를 넘어선다. 이런 것들이 예상치로 나와 있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해외 매출 상당히 좋잖아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때 우리가 수익을 냈었죠. 그리고 눌리고 들어와서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왔으면, 이거 눌리겠죠? 요런 자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만원과 6만 5천원 사이에서 다음번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게 못 쳐요. 못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걸, 선수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포지션 잡는 것들 다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을 생각해 보니까 평단가가 한 6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이유는 없어요.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땐 추격 매수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편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이니까 CES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플레이하고 간다 안 간다? 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급등했다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 원점 타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SKC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냈지만 이번에 제가 선정 가장 드리블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 비중 조절해 가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으로 저는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매수 공략해야 되는 건 얘네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매크로가 괜찮아지면 얘도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하는 구간이죠. 우리가 분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약간 비중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시간에 또
비중 확대 상황이 되면 비중 확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1,800원인가요? 이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 제가 데이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더라? 41,800원에 우리가 10%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10% 정도는 추가로 업사이드 올려도 크게 우리가 컨트롤 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한번 보도록 유리개편 관련된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또 한번 또 테마가 돌겠죠.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자동차도 그렇고요. 마이너 업그레이드든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판 쪽에서 변화가 온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또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며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30% 전력 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러면 모든 기업들은 다음번 이제 변화가 올 때 그 기판을 적용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제품이고요. 내년도 하반기 이맘때쯤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항상 마인드 컨트롤과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